그러니까 자 오늘은 갑신정변 배우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강남의 지금의 강남이라 그랬는데 지금의 강남이 아니라 지금의 강남같이 부자들이 모여 살던 그 북촌은 인사동을 얘기합니다. 동영상 보니까 잘못되어 있어서 고칩니다. 자 오늘은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갑신정변은 똘똘한 부자 젊은이들이 일으킨 부르주아 혁명이 되겠습니다. 부르주아의 반대말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과 약간 그 신분에 있어서 반대되는 사람들이 일으킨 나름대로의 정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가 간섭을 많이 하니까 개화파가 일본식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급진개화파가 생기면서 기존의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개화파를 온건개화파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화 방법, 속도, 외교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간섭이 심해지면서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온건파와 급진파. 온건파에 파란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네. 청 무슨 색깔 같아요? 청나라 할 때 청 약간 파란색. 네. 일본 국기 무슨 색? 빨간색. 앞으로 일본과 관련되면 빨간색 동그라미, 청나라와 관련되면 청색 동그라미 이런 거 쓸 겁니다. 온건파는 너네 청나라한테 왜 자꾸 사대하는데? 그러면서 사대당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진짜 개화당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개화파가 사대당과 개화당으로 갈린 거예요. 개화당과 개화파는 달라요. 개화파는 온건과 급진 다 얘기하는 거고 개화당은 급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온건파 같은 경우는 조선은 이미 개화가 돼 있어. 그래서 동쪽의 도는 그냥 지키면 돼. 서양의 기술만 이용하면 돼. 라는 사람들입니다. 동쪽의 도가 유교입니다. 유교로 이미 개화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뭐만 배우면 되게? 정신과 기술 중. 기술만 배우자. 아니다. 유교는 구태의연한 거다. 조선은 아직 미개하다. 아직 야만스럽다. 그래서 정신도 배우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온건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 어느 나라파? 청. 얘네는 친일파. 온건파는 고위층이 많아요. 한 사람만 알아둬야 된다면 김홍집 정도 알아두면 되고요. 소장파 김옥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중요해지는 박용이 아니라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얘네는 청나라의 양문동을 모델로. 양문동 기억나요? 중체서용. 중체서용 주장했던 중국의 몸을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이용만 하자. 얘네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합니다. 메이지유신 기억 안 나지? 문명개화. 똑같이 급진파도 문명개화론을 주장합니다. 얘네 근데 좀 성향이 비슷한 것도 좀 많아요. 같은 개화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 둘을 김홍집 너는 온건개화파야, 김옥균 너는 급진개화파야, 이걸 가르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겁니다. 전제군주제 타파를 얘네는 하려고 했고 얘네는 안 하려고 했다. 그게 가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일어나는데 이모 청내정 간섭이 심하대. 어느 나라식 개혁만 강요할 것 같아요? 청나라식. 그러니까 개화당 입장에서는 화나죠. 일본식 개혁기구가 돈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개혁기구한테.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베트남 전쟁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현대에도 있었지만 이때도 있었습니다. 3,000명이 왔었는데 1,500명이 철수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가 군대 보내서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건 몰라도 됩니다. 개화정책 추진위원 자금 확보 문제 때문에 고문으로 왔던 이모군란으로 고문으로 왔던 멜렌도르프가 당오전 주장을 하거나, 근데 당백전과 똑같은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인플레이션 오게 하고 이런 걸 만들자 그러는데 김옥균은 차라리 일본에 돈을 빌리자, 차관을 도입하자 이렇게 막 싸워요.
그랬는데 이 차관 도입이 잘 안 돼. 그래서 고종이 약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더 친청식으로 갈 것 같아, 친일식으로 갈 것 같아. 더 친청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정국 축하연, 지금의 우체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4대당 사람들을 암살하고 민씨 정권과 청나라 타도를 표방했습니다. 일본 군대를 이용해서 동본을 점령하고요. 그랬더니만 청나라 군대가 1500명 철수했지만 아직 몇 명이 남아있죠? 1500명 아직 남아있지. 이래서 개입을 해버려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청군. 청나라가 이기겠죠.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3일밖에 정권을 못 잡습니다. 밑에 이제 자료 3에서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자료 3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탐구활동할 때 반드시 이 줄을 참조해서 요줄 그러면 전제군주제 타파 관련된 조항이 여기 어디 있나 찾아보고 그러는 건데 얘네는 전제군주제 타파를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이 있겠지. 지주제 타파를 하려고 그랬게 안 했게?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조항이 있겠니 없겠니?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조법이라고 있는데 지조법은 지주제와 달라요. 이건 세금제도예요. 이건 땅 개혁 관련된 거고. 그리고 신문제 타파하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겠죠. 당연히. 반외세는 반청은 있어요. 근데 친일. 갑신정변에 반청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 반청 내용이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근대화 되려면 자주적이어야 되잖아. 그럼 청나라에 반대한다는 건 자주적인 거잖아. 그런데 친일하겠다는 조항은 여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건 자주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조항만 여기다 정강만 여기다 놓겠지. 그러니까 반청은 있어. 친일이 없지. 내용이. 반외세상은 그래서 세모 해놓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를 못살게 굴던 청나라에 대해서 반대했으니까 반외세 사상이 조금은 있긴 있는 거예요. 갑신정변 의 평가. 이제 전제군주제 타파, 지주제 타파, 신문제 타파. 이 중에서 전제군주제와 신문제 타파를 하랬다. 그리고 반문권이 조금 있는 거예요. 반외세, 반청을 하고 친일을 했다. 그것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얘네가 너무 미숙성, 너무 젊은 나이야. 그리고 너무 소수야. 소수라는 건 지금 충분히 홍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어. 안 됐다는 거죠. 일단 계몽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해야 된다. 이거 계몽을 안 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을 좋아했어요, 얘네가. 그래서 민중들한테 욕먹을 게 뻔하고요. 민중들이 가장 원하는 거. 자, 보십시오. 전제군주제 타파, 너한테 정치 시켜줄게. 지주제 타파, 너한테 돈 줄게. 신문제 타파, 나한테 반말해도 돼. 셋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신분제? 돈 제일 좋아하지 않아?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주제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 그게 세 가지입니다. 갑신정변은 민중에 대한 생각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별로 없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주적 국방개혁 의지가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사형을 합쳐 일령으로 한다. 그러니까 줄인 거지. 그 다음에 부르주아 운동이다. 가장 똑똑한 애들이, 부자애들이 하려 했던 계획이다. 지주제 타파가 없는 게 가만 보면 얘네가 부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 나눠주는 게 싫었겠지. 근데 계획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이렇게 낼 줄 알아야 돼요. 역사 발전하려면 행동까지 본인이. 그 다음에 청간섭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청내정 간섭은 더욱 강화되고 이제 개화당은 완전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뒤 가보개혁 때까지 10년간 무슨 파가 독재를 하게 될까요? 홍검. 가보개혁파 중에서 온건파가 독재하겠죠. 그 다음에 청나라와 일본 간에 텐진 조약을 체결해요. 청나라 군대 1500명, 일본 군대 150명 있다 그랬지. 얘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운 거 아니냐. 그래서 청나라, 일본 양 나라 군대가 공동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에 무슨 변란이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대국에 통보하고
뭐 군대 보낼 때면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청나라한테 원병 요청한 적이 있거나 그래서 청일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고종이 청나라 몰래 청간섭 벗어나라고 러시아와 비밀리에 협약을 추진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청과 러시아가 긴장관계가 조성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도 조약을 맺어요.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어딨지? 일본 애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지들이 도와줬으면 그래서 피해를 입었으면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 근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한성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단 전에 이모군란에 맺었던 제물포 조약과 두 개의 내용은 똑같아요. 일단 일본 사람들 죽은 사람들 배상해줘야 되죠. 죽인 사람들 처벌해줘야 되죠. 여기까지는 제물포 조약과 똑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때 일본 공사관이 불탔걸라? 그 공사관 신축비 그다음에가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모군란의 제물포 조약은 배상 처벌까지는 똑같은데 거기는 경비병 주둔을 했다. 그 경비병 때문에 갑신정변 때 일본 청나라가 싸운 거걸라? 이제 경비병은 없어졌어요. 공사관 신축비보다 바뀌었습니다. 문제 있을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